혹시 지금 팀장이거나 리더이신 분들 있으신가요?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하루 일과 중 거의 90% 이상이 팀원들 간의 매니징, 그리고 소통, 이게 거의 대부분이 돼요. 하지만 저희는 그냥 실무를 바닥부터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차근차근 연차 쌓아서 퍼포먼스 내가지고 올라갔을 뿐인데, 그냥 어쩌다 보니 리더 혹은 팀장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좋은 리더인지, 리더십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실리콘밸리에서는 팀장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이라는 책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간단하게 책을 소개시켜드리면은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은 영어로는 radical candor라고 완전한 솔직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킴 스캇은 캔더의 CEO이기도 하고 과거에 구글, 애플 등 다양한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써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정말 잘 내는 팀장들이 완전한 솔직함으로 어떻게 좀 그 팀원들의 퍼포먼스를 올렸는지 다양한 상황과 그리고 예시, 그리고 좀 알고리즘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책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총 8장, 8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은 그들은 완전한 솔직함을 알고 있다. 여기에 정말 솔직한 예시가 나와요. 정말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지. 그리고 두 번째 장에는 그들의 피드백은 무엇이 다른가. 정말 그냥 솔직하게만 해서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정말 좀 좋게 피드백을 주는지에 대해 나오고 있고, 세 번째 장은 그들은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는가. 네 번째, 그들은 절대 지시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장은 사람을 얻는 관계 기술, 팀원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나오고 있고, 여섯 번째 장은 통하는 조언의 조건, 어떻게 칭찬과 지적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런 기술적인 거에 대해 나오고 있어요. 일곱 번째 장은 성장하는 팀의 비밀, 권태기와 이런 번아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 나오고 있고, 여덟 번째 장은 당연히 성과, 어떻게 빨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과 예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모호한 그런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정말 좀 팁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고, 팀장으로서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법한 내용들이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팀장이 되면 각 팀원의 능력을 파악하고 그 팀원에 맞게 소통하는 법이 나오고, 그리고 팀원마다 다 이제 퍼포먼스가 다를 거예요. 이 팀원은 이걸 잘하고, 저 팀원은 저걸 잘하고, 저 팀원은 조금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이렇게 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또 다른 일에 배정하거나 혹은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갭 사이에서 뭔가 오해가 안 생길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중간에 굉장히 잘하다가 좀 퍼포먼스가 중간에 떨어지는 상황도 생기게 돼요. 우리 사람이 항상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라서. 그래서 갑자기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간단하게는 요즘 왜 그래? 열심히 해. 뭐 보상이 문제야?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좀 더 개인적인 관심을 기하면서 좀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공감하는 스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좀 그냥 편하게 생각했을 때는 내가 팀원의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물어보는 게 불편을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데 좀 조심스러워서 개인적인 얘기를 사실 안 하는 편인데, 근데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것 때문에 뭔가 업무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대화의 스킬을 통해서 서로의 신뢰 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좀 새로 깨달은 게, 내가 너무 사람을 기계적으로만 대하고 그러려 했는데 오히려 좀 따스한 면으로 서로 신뢰를 먼저 쌓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팀장님들 진짜 회의 많이 참여하시죠. 저도 거의 하루 일과의 대부분은 회의였던 적이 있었어요. PO로 일할 때 특히 그랬었는데,
근데 그냥 내가 참여할 회의가 뭔지, 내가 말할 회의가 뭔지 이런 아젠다만 정리하고 그냥 좀 생각 없이 가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회의가 많으니까. 근데 이런 회의가 주로 업무라면은 그 회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회의 안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는지, 각 다른 상황별 회의마다 어떻게 회의를 운영하는지에 대해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챕터를 따라가면서 각 상황별로 팁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인상 깊은 구절에 대해서 2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19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의사결정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설명에는 오직 논리만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감정까지 고려해야 된다. 의사결정자가 당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직원들의 적극적인 실행을 요구하려면 먼저 신뢰관계를 쌓아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앞서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PO가 되고 나서는 이 피처를 왜 만들어야 되고, 어떤 가설을 증명하고 싶고, 어떻게 증명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고 싶은지, 이거에만 좀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팀원들도 그것만 원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논리만 그냥 잘 설득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모르는 부분은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런 정도로 생각했었었는데, 근데 진짜 주어진 업무만 논리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임하는 그런 팀원을 원하려면은 먼저 나부터 변해야 된다고 해요. 팀장이 나부터 변해서 그들과 신뢰관계를 먼저 쌓고 좀 더 인간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앞뒤 관계를 제가 뭐 논리적으로 제가 퍼포먼스 잘 내면 저분들도 저한테 신뢰를 가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먼저 신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좀 더 유능한 팀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199페이지에 실무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실무에서 너무 멀어질 경우 팀원들이 명료하게 이해하고 논의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내리고 실행을 옮기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주니어인 저도 많이 느꼈던 게, 저도 이제 많은 팀장님들을 거쳤었는데, 솔직히 저보다 좀 잘 못하는 것 같은 팀장님이 계시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람이 무시를 하게 돼요. 근데 뭐 티내고 무시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뭐 나보다 못하는데? 막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제 주변 친구들도 뭐 개발자든 혹은 뭐 파이낸스 쪽이든 나보다 엑셀 못 다루는데, 나보다 개발 못하는데 팀장이야,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은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하는 조언이나 뭔가 업무 매니징을 좀 못 믿게 되겠죠. 그래서 실무를 완전 팀원처럼 100%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업무가 다양한 게 많으니까. 근데 최대한 팔로우업하고 실무를 놓지 않으려고 뭐 내 업무에서 한 2시간이라도는 꼭 실무에 개입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줄 평 하면서 이 북 리뷰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제 완전한 솔직함, 레디컬 캔더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타인의 기분을 생각하지 말고 분위기 못 읽고 그냥 솔직해라, 솔직한 피드백이 최고다 라고 말하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뭔가 사소한 일로 트집 잡고 그냥 그게 너를 위한 피드백이야 라고 뭔가 변명하는 책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팀장은 팀원들한테 개인적인 관심도 가지고 듣는 사람을 고려한 소통 방법을 고민하고, 팀원들이 슈퍼스타인지 아니면 락스타인지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업무를 배치하여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게 하는 게 이 레디컬 캔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는 알아서 하겠지, 그냥 솔직하게 피드백 주면 되겠지, 너 이거 못해,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팀원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성향에 맞는 소통 방법을 찾고, 그리고 팀원들에게 이런 소통하는 센스를 기르는 게 팀장의 역할이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센스를 기르는데, 어떻게 소통 방법을 기르는데,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실리콘밸리 팀장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